작은 소녀가 개에게 비밀 신호를 보냈다. 판사는 법정에서 충격을 받고 재판을 중단했다. 사십법정은 5살 에밀리 카터가 무거운 나무문을 통해 들어서자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녀의 작은 손은 렉스라는 독일 shepherd의 목줄을 꼭 쥐고 있었는데 렉스의 옆구리에는 길고 들쭉날쭉한 흉터가 나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작은 소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망설이면서도 단호한 움직임으로 증인석을 향해 걸어갔다. 마크 설리번 판사는 오랜 법률 경력을 가진 노련한 사람으로 약간 몸을 앞으로 숙이며 아이를 신중한 시선으로 관찰했다. 그는 이 사건 전체의 무게가 그녀의 연약한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밀리는 납치 미수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고 이 사건은 위험한 남자를 평생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에밀리는 공격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정 건너편에서 리차드 헤일은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침착하고 심지어는 오만해 보였다. 45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평범한 외모를 가진 그는 에밀리의 납치 미수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 지목된 후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의 변호는 탄탄했다. 물리적 증거도 없고 자백도 없으며 증언할 수 없는 증인만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이미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의 신원 확인 능력을 의심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다. 에밀리가 증인석 의자에 앉자 그녀의 초록빛 눈이 리처드 헤일과 마주쳤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거의 알아채기 힘든 미묘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것은 몇 주간의 치료를 통해 배운 조용한 신호였다. 방 안에 있는 두 존재만이 그것을 알아챘다. 렉스와 설리번 판사였다. 렉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에밀리의 손가락이 도움을 요청하는 조용한 신호로 움직이는 순간 개의 몸이 굳어지고 귀가 쫑긋 섰으며 근육이 마치 장전된 용수철처럼 팽팽해졌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경고와 인식의 소리였다. 그의 황금빛 갈색 눈은 헤일을 단호히 응시하며 흔들리지 않았다. 이 반응은 법정의 불안의 파문을 일으켰다. 관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고 추측의 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개의 행동에서 무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이것은 단순히 잘 훈련된 지원동물이 주인의 고통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깊은, 원초적인 무언가였다. 설리번 판사의 손이 망치를 세게 내려쳤다. 날카로운 소리가 천둥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 법정은 15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했다. 검사제나 콜린스는 그에게 의문의 시선을 보냈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렉스를 구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에밀리를 바라보았다. 방금 중요한 일이 일어났고 재판이 더 진행되기 전에 그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다. 법정이 비워지자 설리번은 자리에 앉은 채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판사로서 수년간 많은 것을 보았지만 치료견이 이렇게 확고한 확신을 보이며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렉스는 무엇을 알아챈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박복돼서 에밀리는 렉스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털을 작은 손으로 꽉 잡았다. 그녀의 어머니 사라 카터가 몸을 숙여 아이의 곱슬머리를 떨리는 손으로 쓸어내렸다. 괜찮아,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에밀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렉스를 더 세게 붙잡았고 작은 몸이 그의 옆구리에 밀착했다.
이 사건의 수석 수사관 잭 멀로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노련한 ABI 요원으로 멀로는 직감에 의존해왔고 그 직감은 늘 그를 잘 이끌어 주었다. 지금 그의 직감은 법정에서 방금 일어난 일이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설리번 판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개가 뭔가에 겁을 먹었어요. 제 배지를 걸고 맹세컨대 저 개는 헤이를 어디선가 알아요. 설리번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인지 알아내야겠군. 한편 변호인 회의실 안에서 리처드 헤일은 그의 변호사 마이클 그레이브스와 마주 앉아 있었다. 단둘이 남자마자 헤일의 얼굴에 떠있던 오만한 자신감이 차갑고 다른 무언가로 뒤틀렸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그 순간을 머릿속으로 되새겼다. 소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걔가 반응했다. 그녀가 알아요. 그가 숨죽여 중얼거렸다. 그레이브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라고요? 헤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빌어먹을 게. 그는 동물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렉스가 모든 것을 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15분간의 휴정이 끝나갈 무렵 설리번 판사는 로브를 바로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우연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무언가가 그에게 렉스가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더 깊이 파헤칠 시간이었다. 사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느꼈다. 법정의 침묵, 공포가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기 전 에밀리 카터는 활기찬 수다쟁이였다. 5살의 그녀는 끝없는 이야기로 방을 채우는 아이였고 호기심과 장난기가 반짝이는 밝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동화와 인형, 그리고 엄마가 각 캐릭터마다 다른 목소리로 취침 시간 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을 사랑했다. 그녀는 그 운명적인 오후까지 두려움을 전혀 몰랐다. 완벽한 봄날이었다. 꽃이 피는 향기가 공기 중에 떠돌고 따뜻한 햇살이 뒷마당에 금빛 줄무늬를 그리는 그런 날이었다. 사라 카터는 부엌 창문에서 딸을 지켜보고 있었고 에밀리가 마당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가 살짝 걸렸다. 핑크색 드레스가 무용수처럼 펄럭였다. 데이비드 카터는 몇 시간 후면 집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그녀는 저녁을 시작할지 아니면 그를 기다릴지 고민하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였어야 했다. 안전했어야 했다. 오후 3시 42분 사라의 전화가 울렸다. 주외에 사는 언니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녀는 잠깐 통화할 생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4분, 그게 전부였다. 그녀가 마당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열려 있었다. 차가운 공포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딸이 있던 공간을 훑어보며 숨이 목에 걸렸다. 에밀리는 아직 거기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색 밴이 연석 근처에 멈춰 있었고 옆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한 남자가 에밀리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미소는 섬뜩할 정도로 따뜻했다. 내 밴에 강아지들이 있어. 그가 부드럽고 연습된 목소리로 말했다. 특별한 강아지들이야. 어린 소녀가 돌봐줘야 해. 보고 싶어? 사라의 세상이 느려지는 듯했다. 그녀의 본능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비명을 질렀다. 에밀리. 남자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의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롭고 계산적인 무언가로 바뀌었다. 순간적으로 그는 에밀리의 팔을 잡았다. 에밀리는 얼어붙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깊은 뿌리의 공포가 그녀를 가둔 듯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길 건너편에서 테리어를 산책시키던 은퇴한 간호사 마사 젠킨스가 모든 것을 목격했다. 나이에 비해 강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 그 아이에게서 떨어져! 남자가 잠깐 망설였다. 그의 손이 한순간 느슨해졌다. 그 틈에 에밀리는 팔을 빼내 엄마를 향해 달려갔다. 사라가 딸을 품에 안는 순간 벤의 엔진이 굉음을 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검은 자국을 남기며 차가 빠르게 사라졌다. 사라는 에밀리를 꼭 끌어안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다. 하지만 에밀리는 울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떨기만 했다. 경찰은 몇 분 안에 도착했다. FBI 아동 납치 태스크포스에 노련한 수사관 잭 먼로 형사가 즉시 현장을 장악했다. 회색 머리와 날카로운 갈색 눈은 그가 그림자를 쫓으며 실종된 아이들을 찾아 헤맨 세월을 말해주었다. 그는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보아왔다. 프로필에 맞아요. 먼로가 낡은 노트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지난 18개월 동안 4명의 아이가 사라졌어요. 모두 집 근처에서 접근당했고 강아지로 유인됐죠. 그의 파트너 리사 그랜트 요원이 에밀리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침묵. 사라가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괜찮아, 아가. 이제 안전해. 저 착한 경찰 아저씨에게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 수 있니? 에밀리의 작은 손이 엄마의 스웨터를 꽉 잡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꺼버려 그녀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듯 했다. 제가 데리고 온 뒤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라가 공포가 스며든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말을 안 해요. 그랜트 요원이 먼로와 시선을 교환했다. 선택적 함구 중이에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트라우마 반응이죠. 먼로가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진술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아요. 설명이 모호해요. 남자, 검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들이 알던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어느 저녁 사라와 데이비드가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사라의 눈은 피로로 텅 비어 있었다. 치료사가 지원 동물을 추천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치료견이요. 데이비드가 피곤한 손으로 머리를 쓸었다. 정말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사라가 인정했다. 하지만 뭐든 해보고 싶어요. 그들은 그 결정이 모든 것을 얼마나 바꿀지 알지 못했다. 에밀리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렉스였다. 로라 베넷 박사의 동물 재활센터 안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털의 흙내음으로 가득했다. 방은 조용했고 시계의 리듬 있는 똑딱 소리와 타일 바닥을 긁는 발톱 소리만 가끔 들렸다. 창가 근처 큰 정형외 과용 침대 위에 독일 셰퍼드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깊은 갈색 눈으로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따라갔다. 그의 이름은 렉스였다. 한때 그는 도시경찰 최고의 K9 요원 중 하나였다. 본능과 훈련으로 생명을 구했던 개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희생의 흉터를 지니고 있었다. 오른쪽 옆구리를 따라 길게 난 들쭉날쭉한 자국은 그의 경력을 끝낸 밤을 영구히 상기시켰다. 3년 전 납치된 아이를 구출하기 위한 급습 작전에서 렉스는 망설임 없이 무장한 용의자를 향해 돌진했다. 그 남자는 경찰을 찌르려던 칼로 렉스를 베었고 깊이 파였다. 렉스는 피로 털이 젖은 채로 용의자를 제압했지만 이후 몇 달 동안 부상은 완전히 낫지 않았다. 그의 이동성은 손상되었고
자금이 부족한 경찰서는 그를 퇴역시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안락사 명단에 올랐다. 더 이상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받았다. 그때 로라가 나섰다. 로라 베넷 박사는 수년간 치료동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물이 트라우마 생존자를 돕는 사례를 전문으로 다뤄왔다. 렉스의 사례를 듣고 그녀는 그의 예리한 지능과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 여전히 가치 있다고 확신하며 그를 입양하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믿음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다. 사라 카터는 의자에 긴장한 채 앉아 있었고 손가락은 치마 원단을 꽉 잡고 있었다. 에밀리는 엄마의 어깨 뒤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2주 전 사건 이후로 말을 거부했던 소녀는 치료를 받았지만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로라가 에밀리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에밀리. 내 이름은 로라야. 나는 무서운 일을 겪은 아이들을 돕는 아주 특별한 개들과 함께 일해. 에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초록빛 눈이 몇 피트 떨어진 큰 독일 shepherd에게로 살짝 움직였다. 렉스는 참을성 있게 앉아 있었고 귀는 쫑긋했지만 그녀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지켜봤고 그의 존재는 안정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았다. 렉스를 만나보고 싶어? 로라가 물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사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주 착한 개야, 아가. 네 동화책에 나오는 경찰견 같았던 개야. 로라가 렉스에게 조용히 명령을 내렸다. 가만히. 독일 shepherd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로라가 다시 에밀리에게로 돌아갔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렉스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하지만 준비가 되면 손을 내밀면 렉스가 너한테 올 거야. 에밀리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대로였다. 그러더니 조금씩 엄마 뒤에서 나와 손을 내밀었다. 망설였지만 의도적이었다. 렉스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최종 신호를 기다렸다. 로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또 한 발짝 다가갔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에밀리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변했다. 에밀리의 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지며 개의 두꺼운 털을 스쳤다. 연결이 이루어졌다. 사라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손을 입에 대며 그것은 공격 이후 에밀리가 처음으로 무언가나 누군가에게 손을 뻗은 순간이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차올랐다. 오,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에밀리의 작은 손가락이 렉스의 털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마치 그가 이 무섭게 변한 세상에서 유일한 단단한 존재인 듯 그를 붙잡았다. 로라가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에밀리. 렉스가 너를 좋아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놓지도 않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렉스와 에밀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집에서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작은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난 흉터를 따라갔다. 악몽이 그녀를 한밤중에 깨울 때 렉스의 꾸준한 심장 박동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여전히 말하기를 거부했지만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크레용으로 그린 간단한 그림. 소녀와 개가 함께 어두운 그림자에 맞서는 모습이었다. 어느 오후 로라의 사무실 바닥에 앉아 렉스가 간단한 묘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던 에밀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착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사라가 순간 자신이 착각한 줄 알았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 에밀리가 렉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놀라움으로 자신도 놀란 듯했다. 사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로라가 사라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그를 믿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때로는 믿음이 목소리를 되찾는 첫걸음이죠. 사라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럼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었다. 괴물이 마침내 가면을 벗게 될 법정으로. 법정 안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갤러리 좌석은 기자, 가족, 법률 관찰자들로 가득 찼고 모두 최근 기억 속 가장 주목받는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다. 방 중앙에서 피고 리처드 헤일이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그를 향한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광택나는 변호인 테이블을 리듬감 있게 두드렸다. 엄마 옆에 앉은 에밀리 카터는 렉스의 목줄을 꼭 쥐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이 두꺼운 천을 마치 구명줄처럼 감싸고 있었다. 독일 셰퍼드는 그녀 옆에 경계하며 앉아 있었고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다. 그의 깊은 갈색 눈은 헤일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가끔 그의 코가 공기 중에서 익숙한 냄새를 감지하듯 살짝 움직였다. 모두 일어서세요. 법정 관리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고 마크 설리번 판사가 로브를 펄럭이며 들어왔다. 그는 높은 판사석에 앉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방을 훑은 뒤 잠시 에밀리와 렉스에게 시선을 멈췄다. 그는 이미 치료견의 동석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시 짐프리드만은 개정판을 발표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이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찰은 감정적 지원을 위한 주장을 이해하지만 이 동물의 존재는 매우 편파적입니다. 법정에 있는 큰 독일 셰퍼드는 배심원들에게 감정적 반응을 일으켜 제 의뢰인에게 불공정한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개를 증언 중에 제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즉시 일어선 수석검사 제나 콜린스가 대답했다. 판사님, 에밀리 카터는 오사리고 트라우마 생존자입니다. 그녀는 선택적 함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렉스는 여기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그는 에밀리가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지원 동물입니다. 설리번 판사는 뒤로 기대며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저는 이미 아동 심리학자와 동물 행동 전문가가 제출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걔는 남습니다.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일부는 동의했고 다른 일부는 숨죽여 불평했다. 그레이브스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불만을 보였지만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헤일에게 빠르게 시선을 던졌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헤일의 행동에 대한 섬뜩한 그림을 그렸다. 수년간 이어진 조작, 속임수, 포식자적 행동의 패턴이었다. 증인들이 호출되었고 그 중에는 에밀리를 벤으로 유인하려던 무서운 순간을 이야기한 노인 이웃마사 젠킨스도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로 인해 떨렸지만 그가 아이의 팔을 잡고 대치했을 때 도망친 모습을 묘사하며 확신에 찼다. 에밀리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앉아서 들었다. 작은 몸이 큰 나무 의자에 비해 왜소해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끔 목줄을 쥐었지만 절대 놓지 않았다. 긴장이 너무 커질 때마다 그녀는 렉스를 내려다봤고 그는 완벽히 가만히 앉아서 그녀를 안정시키는 조용한 존재감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 시간이 왔다. 에밀리가 증인석으로 부드럽게 이끌려가자 법정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라 카터가 딸과 함께 걸었고 그녀를 보호하려는 시선은
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에밀리를 의자에 앉히고 물러났지만 모든 근육이 딸을 안고 이곳에서 멀리 데려가고 싶은 욕망으로 팽팽했다. 제나 콜린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의 태도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안녕, 에밀리.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가 좀 무섭다는 거 알아.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어도 되고 언제든 쉬고 싶으면 알려줘. 에밀리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시선은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고 숨소리가 얕았다. 그러다 그녀의 불안을 감지한 듯 렉스가 그녀의 다리에 몸을 살짝 댔다. 그녀가 손을 내려 그의 털을 꽉 잡았다. 천천히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제나가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 그날 네 마당에 누가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에밀리가 망설였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긴 순간 후에 그녀는 천천히 팔을 들어 리처드 헤이를 직접 가리켰다. 피고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무언가가 잠깐 스쳤다. 턱이 살짝 굳어지는 순간적인 반응이었다. 그레이브스가 즉시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재판 전에 제 의뢰인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이 신원 확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설리번 판사가 손을 들어 올렸다. 기각합니다. 배심원이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할 겁니다. 제나가 계속했다. 에밀리, 그날 그 남자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니? 아이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으로 작은 움직임을 보였다. 미묘한 신호였다. 이전에 했던 렉스가 이해하는 신호였다. 독일 셰퍼드가 즉시 반응했다. 그의 귀가 쫑긋 섰고 근육이 긴장했으며 가슴에서 깊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공격적이지 않고 경고였다. 그 반응은 법정에 충격파를 보냈다. 심지어 설리번 판사도 몸을 앞으로 내밀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레이브스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더 다급하게. 판사님, 이해 있습니다. 이건 연극입니다. 하지만 설리번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렉스를 보고 있었다. 걔는 완전히 멈춰 있었고 헤일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그가 느낄 수 없는 냄새를 인식하는 듯했다. 에밀리가 처음 헤일을 봤을 때와 같은 반응이었다. 같은 순간적인 본능적 반응이었다. 설리번에게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제네게로 돌아갔다. 콜린스 양.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동물이 피고와 이전에 접촉한 적이 있나요? 제나가 망설였다. 제 지식으로는 없습니다, 판사님. 설리번이 변호인석으로 시선을 돌렸다. 헤일 씨, 당신은 이 개를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처음으로 헤일이 진짜 감정을 보였다. 그동안 침착하게 두드리던 그의 손가락이 이제 주먹을 쥐었다.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제나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공동 변호사에게 빠르게 속삭였고 곧 검찰팀의 일원이 법정을 뛰쳐나갔다. 무슨 일입니까? 그레이브스가 인내심이 얇아지며 요구했다. 제나가 표정을 읽을 수 없게 하고 몸을 곧게 폈다. 판사님, 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가 있을 수 있어 짧은 휴정을 요청합니다. 설리번 판사가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15분 휴정. 법정이 비워지며 속삭임이 공기를 채웠다. 추측이 들불처럼 퍼졌다. 렉스가 리차드 헤이를 알아본 걸까? 그렇다면 어디서? 설리번 판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느꼈다. 이 사건의 무게는 새로운 발전이 드러나며 검찰팀을 짓눌렀다.
리처드 헤일은 여러 실종 사건과 공식적으로 연결되었지만 에밀리의 완전한 증언 없이는 재판이 불확실성의边缘에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건을 풀 열쇠가 아이가 아니라 그녀를 떠나지 않는 독일 셰퍼드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점이었다. 아침은 상쾌했다. 제나 콜린스가 이끄는 검찰팀이 새로운 법의학 증거를 소개하는 다음 동의를 제출했다. 리처드 헤일의 벤에서 발견된 토양 샘플이 분석되었고 결과는 매우 구체적인 장소, 북쪽 숲의 외딴 무인 오두막을 가리켰다. 수십 년간 비슷한 사건을 다룬 잭 먼로 형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알았다. 판사님, 콜린스가 설리번 판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조각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추적하기 위해 24시간 휴정을 요청합니다. 헤일의 변호사 마이클 그레이브스가 즉시 반대했다. 판사님, 이건 단순한 지연 전술일 뿐입니다. 제 의뢰인은 이미 광범위한 신문을 받았고 이른바 오두막과 그를 연결짓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토양 샘플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설리번 판사의 엄중한 시선이 그레이브스를 침묵시켰다. 동의 승인. 그가 판결했다. 검찰은 24시간을 가집니다. 법정 폐정. 판사의 망치가 내려가자마자 먼로와 그의 팀이 움직였다. 에밀리의 늘 경계하는 보호자인 렉스도 작전에 동행했다. 헤일에 대한 그의 반응은 명백했다. 아마도 그는 인간의 눈이 놓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을 터였다. 수색팀은 이른 오후에 황량한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곳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고 주변 나무들이 바람에 속삭였다. 포치에는 두꺼운 먼지층이 쌓여 있었지만 뒷문으로 이어지는 희미한 발자국은 최근 활동을 암시했다. 렉스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오두막에 다가가자마자 개의 귀가 쫑긋 섰고 코가 예민하게 움직였다. 그의 몸이 굳어지고 꼬리가 곧게 섰으며 근육이 마치 팽팽한 용수철처럼 긴장했다. 그는 문턱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며 불안하게 서성였다. 이곳이 이상해요. 먼로가 중얼거렸다. 렉스가 여기 뭔가가 있다고 알아요. 팀은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무기를 뽑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테이블, 간이 침대, 빈 음식캔이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먼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뒷벽 근처에 나무바닥에 부자연스러운 이음새가 있었고 미세한 홈이 어울리지 않게 보였다. 그가 두드려 보았다. 속이 비어 있었다. 여기 아래 뭔가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경찰들이 판자를 뜯어냈다. 그 아래 드러난 것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좁은 계단이 숨겨진 지하실로 나선형으로 내려가 있었다.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갑고 축축해졌다. 희미한 빛이 끔찍한 광경을 드러냈다. 아이들의 물건들, 오래된 장난감, 작은 신발, 바랜 핑크색 배낭. 그리고 가장 먼 구석에서 사슬에 묶인 채 살아있는 소녀가 있었다. 엠마 설리번이었다. 8살인 그녀는 6개월간 실종 상태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너덜너덜했지만 경찰을 보자 그녀의 눈에 인식과 안도의 눈물이 차올랐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렉스는 즉시 반응했다. 목줄을 잡아당기며 낑낑거렸고 이 아이가 겪은 고통을 감지한 듯했다. 먼로가 앞으로 달려가 사슬을 풀고 엠마를 품에 안았다. 이제 안전해. 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리가 구했어. 엠마는 그를 붙잡고 연약한 몸이 떨렸다. 수색은 마침내 끝났지만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으로 돌아와 엠마의 구출 소식이 들불처럼 퍼졌다.
갤러리가 가득 찼고 콜린스는 헤일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판사는 엠마의 발견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허용했고 그의 차량과 연결된 토양 샘플도 포함시켰다. 헤일 씨, 콜린스가 피고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직접 연결된 부동산의 지하실에 납치된 아이가 갇혀 있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처음으로 리차드 헤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제나 콜린스가 물러서지 않고 밀어붙였다. 사슬에서 당신의 DNA가 발견되었고 당신 차량의 타이어가 오두막밖의 흔적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엠마 설리번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의 무게가 법정에 내려앉았다. 단 한 명의 생존자는 그의 변호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증인이었다. 헤일의 신중하게 구축된 침착함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변호사가 그의 귀에 다급히 속삭였지만 그는 궁지에 몰린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일이 일어났다. 에밀리의 발치에 누워있던 렉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헤일을 향해 가늘어졌고 털이 곤두섰다. 깊은 으르렁 소리가 그의 가슴에서 진동했다. 방이 조용해졌다. 독일 셰퍼드가 천천히, 의도적으로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피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헤일이 움찔했다.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 재판 내내 오만함을 유지했던 남자가 이제 눈에 띄게 땀을 흘리고 있었다.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그는 변호사에게 돌아서 다급히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죄로 바꾸고 싶습니다. 방 안에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설리번 판사의 시선이 어두워졌다. 헤일 씨,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방 안이 숨을 죽였다. 헤일이 떨리게 숨을 내쉬었다. 네. 재판의 갑작스러운 종료는 전국에 충격파를 보냈다. 리처드 헤일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유죄 판결은 수년간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한 남자의 운명을 봉인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영웅은 변호사나 형사들만이 아니었다. 용기를 찾은 5살 소녀와 그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은 개였다. 선고 후 며칠이 지나고 에밀리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다. 렉스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잡고 그녀는 속삭였다. 고마워. 그녀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다. 딸이 마침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았다. 렉스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를 부드럽게 코로 밀었을 때 어떤 유대는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네 발로 서서 어둠에 맞서는 이들이 항상 있을 것이다.